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오후 12시 1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6월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달 대비 전년도 대비 모든 수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지난달 데이터보다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소를 오랜만에 속 시원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해당 발표의 영향력은 우리가 CME 패치에 의한 금리 인하 시점과 횟수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9월로 동일하지만 그 가능성이 CPI 수치 발표 이전에는 60%대에서 20%가량 상승하면서 83%의 가능성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졌고요. 횟수 보시겠습니다. 이전에는 9월과 12월에 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또 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연말에 한 차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9월,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세 차례 예상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CPI 발표 수치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만 아니죠. 금리 인하 예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요. 어제 CPI 수치가 발표되기 약 9시간 전부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CPI 수치가 발표되고 나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극심한 공포 상태에 도달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CPI가 발표되기 전에 예상치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하회에 대해서 예상하시는 분들이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 CPI가 발표되기도 전에 기대감에 가격이 상승했었고, 그리고 실제 발표되고 나서는 CPI 수치를 이을 만한 호재,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어제도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매도 준비하기 위해서 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2.86억 달러 규모, 하나로는 3,86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익명주수로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만 보아도 공급이 늘어나도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 가격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공급이 늘어났는데 수요는 뒤따라가지 못하고 거기다가 공급이 더 늘어날 리스크까지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세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JP 모건이 보고서에서 이번 달에 암호화폐 청산이 줄어들고 8월부터는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한 만큼 7월 한 차례 FOMC에서 금리 동결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대선의 영향이 좀 더 가시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어제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 고려에 대한 발언을 꺼낸 만큼 자본의 유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국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ME 그룹이 CF 벤치마크와 협력해서 현지 시간 7월 29일부터 XRP, ICP 기준 환율 및 실시간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기관 암호화폐 상품을 향한 첫 걸음은 신뢰할 수 있는 벤치마크 기준 금리를 갖는 것이다. CME 그룹과 그리고 CF 벤치마크가 XRP 지수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니 반갑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선 XRP 지수가 생겼다는 것은 XRP의 펀드메탈과 입지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래에 XRP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 역시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XRP를 이용한 사업 자체가 기관 중심의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관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일단 진입 이후의 그 영향력은 오히려 다른 암호화폐보다 폭발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의하면 마크 큐반 등으로부터 최근 미국에서 열린 암호화폐 원탁회의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상당 부분은 SEC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바이든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시켜야 한다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더 이상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물 건너갔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독재적인 집행이었죠. 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하면서 팍소스에게 BUSD 발행을 중단하고 명령 불복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SEC가 팍소스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그 이유가 최근 미국 연방 판사가 최근 SEC와 바이낸스 소송에서 BUSD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 없이도 의회로부터 관할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SEC가 자행한 무자비한 잘못된 집행의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결과가 더 고무적인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찾아본다면 리플 역시 곧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SEC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트집 잡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았는데 이번 팍소스에 대한 조사 중단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또 미국 내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와이즈가 바네크 21세어스에 이어서 다음 솔라나 현물 ETF 신청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은 현재 솔라나 ETF 선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르겐실러 체제에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은 같지만 만약에 상징적으로 블랙록이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생긴다면 그것은 승인 역시 매우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블랙록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블랙록이 움직이면 피델리티 등 대형 신청사들의 움직임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솔라나는 또 한 번 호재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솔라나 현물 ETF 신청도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